반갑습니다. 시민과 언론의 틈 만나면 진행자 석하나입니다. 경남 민원연에서 노무현 재단의 2024년 바라던 바다 실천의 물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서 시민과 언론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는데요. 1부 시민과 언론의 틈 만나면, 2부 시민과 언론의 틈 만나면, 점 하나의 차이로 님이 남이 되는 것처럼 물음표와 느낌표, 문장 부호 하나의 차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토크에서는 지역 언론이 다뤄주길 바라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지역 미디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시민이 기대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민원연 김남석 대표님, 그리고 송현준 경남 울산기자 협회장님, 우리 지역 언론을 대표해서 경남 도민일보 최석환 기자님, MBC 경남 이선영 기자님,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경남대 미디어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범님,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이재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다들 초면이시지 않나요? 구면이신가요? 구면도 있고 초면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이 어색함을 조금 풀고자 반갑게 서로 좀 인사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옆으로 안 바라보시니까. 네. 앞만 보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언론과 시민의 틈이잖아요. 네. 김남석 대표님 그리고 송현준 기자님, 이 주제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김남석 대표님. 우리 네. 저 경남민원연 시민언론 프로젝트를 기획한 기획팀이 정말 이 제목 타이틀을 잘 지었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틈이 우리 시민과 언론 사이의 관계를 이해시키는데 아주 좋더라고. 하나는 시간이나 거리의 간격 같은 걸 뜻하기도 한데 그게 여유를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여유란 뜻이 있는 바람에 기회 이런 걸 뜻하기도 하는 우리말들이 많습니다. 틈이 있으면 찾아갈게. 이 틈 사이의 간격을 가장 바람직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표님 시작도 하기 전인데 메모지에 뭘 많이 적으셨네요. 일단 준비가 좀 많이 철저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신호를 자주 좋습니다. 우리 송현준 기자님은 주제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마 저희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성 언론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해서 기사를 쓰는가, 그 다음에 시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수용해냈느냐, 그 접합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뭐 그게 다 맞으면 좋겠지만 유니콘 같은 환상이 아닌가, 좀 그런 모습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물론 서로 노력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석환 기자님과 이선영 기자님은 언론과 시민의 틈, 거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최석환 기자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간격이? 좀 먼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50에서 100km 사이 아닐까. 100km? 네. 많이 머네요. 100km. 많이 머네요. 우리 이 기자님은요? 저는 1km라고 생각하는데요. 1km가 약간 걸어갈 때는 조금 약간 먼데 한데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갈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보자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올 때는 대부분 제보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가깝지만 이제 평소에 산책하듯이 오기엔 조금 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산책 한 1km 정도는 걸으시나요? 못하기 때문에 산책하러 들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시민들에게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설문을 정리해 봤거든요.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시민들에게 궁금한 점이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은 얼마나 보시는지, 또 어떤 플랫폼으로 보시는지, 지역 언론에 평소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인지, 또 지역 언론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길 바라는지 등의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지역의 언론을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은지 우리 송현준 기자님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나요? 일단은 저희 KBS, MBC 방송사와
그리고 이제 동일보, 경남신문, 그다음에 연합뉴스 이런 아마 언론사의 명칭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아는 것과 실제로 늘 평소에 그 소비하고 향유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니까요. 네. 알고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저희 신문사와 이제 지역 언론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언론 네. 자체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그냥 비춰봤을 때 지역 언론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 기자님은요? 저도 이름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진 않고 다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데 인기 순으로 뜨는 기사를 보실 것 같아서 네. 그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얘기는 들어봤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라고 대부분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김지범님과 이재현님 아는 언론사 이름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네네. 여러 개 말씀하세요. 여러 개 말씀. 네, 우리 김지범님.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명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저널리즘을 다루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 언론, 신문사 같은 데 나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명칭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경남신문 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이선영 기자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MBC 경남뉴스 정도로 네. 꼽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 언론사는 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지은님은요? 저는 MBC, KBS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주얼이 뛰어난 기자님이 계신 경남도민일보 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언론을 접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네이버와 유튜브가 가장 유일무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종이신문 제가 마을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또 경남도민일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또 마을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또 토론 시사 동아리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도 보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를 좀 가장 많이 손쉽게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거리 시민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80점 정도는 80점. 80점은 주지 않으실까? 너무 좋게 봤나요? 100점 만점에 한 70점? 85점? 60점? 100점입니다. 75점. 학생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정보라던가 시민분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만이 할 수 있는 더 소소한 이야기. 지역이 살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가장 큰 소재는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언론을 본인들의 마이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김남석 대표님, 송현주 기자님, 시민들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점수를 너무 높게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네요. 이 지역민들이 살아간 얘기,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언론들이 나서서 발굴하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은 당연한 요구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힘에 부실 때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역 뉴스가 재미있는 뉴스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 도민분들이 착하세요. 왜냐면 착하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정치인들 예. 특히 이제 뭐 단체장들 있잖아요. 업무 수행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도민들이 대부분 한 평균 점수가 한 70점에서 80점 나와요. 한 70 정도는 잘한 것 같아 그냥. 근데 물론 거기서 뭘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시지만 어떤 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대를 일단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국민들, 도민들이 무서운 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어떤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또 참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 잘해야 되는 거고, 평소에. 근데 그래서 아마 점수를 좀 좋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가진 불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이재은님부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느끼는 게 실제로 이제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경남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마을 활동가나 또는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경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도 아시고 또 이렇게 학부모님도 아시고 이렇게 노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덜 되고 저희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눈 손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게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또 중앙 언론에서 하는 거는 또 관심도가 그렇게 높아지거나 혹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그런 보도가 좀 집중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지범님은요? 저도 불만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가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같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정보력이나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기자님들은 가지고 대신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점이 대학생으로서 하나가 있다면 정치 쪽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뉴스를 찾기 위해서는 보통 저는 지역 언론을 먼저 검색하지 않고 그 기사에 대한 토픽을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 언론에서 다루는 것들을 제일 먼저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지역 언론은 지역 언론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것들 혹은 행사나 사건 사고들이나 뉴스 같은 것들은 지역 언론의 이름을 먼저 검색하게 돼요. MBC 경남을 먼저 검색하거나 경남 도민일보를 먼저 검색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역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제 정보가 시민들에게 더 잘 닿고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뉴스를 소비할 때 포털에서 많이 소비를 하시곤 하는데 지역 언론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네이버 정책상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주신 그 아쉬운 점은 저희 언론도 같이 느끼고 있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그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도 저희도 기사 보도가 나갔었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요즘 의혹 관련한 보도가 가장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위에 뜰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루고는 있는데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려면은 이제 시민분들도 그런 큰 사안뿐만 아니라 작은 사안이나 다른 사안에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소비하는 미디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사 쓸 때는 그날 이제 이슈, 그날 이벤트에 따라서 기사 쓰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 독자들이 볼 때는 그 기사를 계속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걸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요걸 좀 정리된 형태로 새로도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 언론사들도 그러니까 생산 방식과 또 유통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지역 언론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지 우리 이재훈님. 네. 저는 이제 지역 현안이나 아니면 뭐 문제점, 행사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그리고 좀 신속하면서 손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면 문제도 좀 빠르게 해결될 것 같고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지범님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챌린지성 컨텐츠나 이제 숏폼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 세대 친구들이나 저희 세대 인원들이 되게 잘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접근하기 쉬운 뉴스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픽픽 빠르게 변화하고 1분 내지의 숏폼 그런 것들을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신뢰성,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남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아까 우리 네. 송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도 중요한 문제지만 유통이 더 중요한 문제고 우리 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액세스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역 이슈 이런 거 찾아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려면 너무 고통스럽게 정보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최 기자님. 네, 일단 현안에 충실한 보도 정말 중요하고 말씀 주셨던 그 숏폼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뉴미디어 콘텐츠 같은 것들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자님은요? 네, 저는 유통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에 그 디지털 뉴스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튜브를 담당을 하시는데 어떤 썸네일을 붙이고 어떤 식으로 비슷한 뉴스들을 어떤 식으로 뭉치느냐에 따라서 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관심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신경을 쓰고 저도 계속 어필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사들이 우리 이제 동밀보 같은 경우도 현안에 대해서 이창우 기자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이런 콘텐츠도 있습니다. MBC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유튜브에서 공개 1학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국회와 또 중앙 정치권 뉴스를 너무 그 MBC 경남이 다루는 거 아니냐라고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근데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파급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파급력은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거기서 동의를 해주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만 나와 있는데 이 컨텐츠를 꼭 사주들이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불만이구나 이렇게 꼭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송현주 기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궁금한 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우리 경남 민원연 설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설문을 주셨는데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의 차별성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역 언론 보도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와닿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독립성을 가진 지역 언론이 왜 중요한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역 언론이 수박 겉핥기가 아닌 기획을 보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원과 인력이 충분한지 여쭤보셨고요. 또 백화점식으로 보도하는 매체는 많지만 영향력은 줄어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문적 분야를 개척하는 언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표방하는 지역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등 날카로운, 나름 날카로운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 설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우리 기자님들께서 하나씩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석환 기자님 죄송합니다. 항상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독립성을 가진 지역 언론 왜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를 보면 저희는 6,300여 명의 도민들이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들어준 언론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느 언론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립성이 보장된 그런 매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매체일수록 이제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도 이제 제대로 된 기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독립성이 없다 보면은 기자로서도 본인이 원하는 기사를 잘 쓸 수도 없겠지만 시민들로서도 봐야 할 기사들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은 정말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기자님께서는 독립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셨고,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어떤 질문에 답변을? 전 4번에 4번, 네. 답변드리고 싶은데 자원과 인력이 충분한가요? 라는 말 저희 회사에서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기획을 최근에 몇 번 준비를 했는데 핫한 이슈에 묻혀서 지금 많이 미뤄졌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그런 인력이 좀 충분했다면 이게 좀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우리 송 기자님께서는 뭐 저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네.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 자, 지역 언론 보도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다가가고 있느냐, 혹은 어떤 파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KBS 창원이 50분짜리 주간부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경남도가 운영하는 노인병원의 그 운영 실태에 대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도하고 나니까 방송이 목요일 밤 10시 반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20통이 제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적확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적해주면 충분히 반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그런 역할을 언론이 해주기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는 건데,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밤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독립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느끼면서 경남에서 기자하면서 제일 센 권력은 어디냐면 행정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 언론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약간 행정에 많이 기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전문 매체, 탐사 보도가 되겠죠. 이게 탐사 보도가 상당히 빛나는 기사긴 한데 다른 기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흔히 표현할 때 탐사 보도하는 기자를 사냥하는 기자라 그러고 통상적인 경제나 행정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저희가 농사 짓는 기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농사는 계속 이제 씨를 뿌리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수확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냥은 우리가 일주일이면 사냥할 거야. 이게 장담 못 하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이 될지 한 달 될지 모르니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정해진 지면이 있는 거고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는 건데 탐사 기자가 이 기한을 못 맞추면 다른 기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그리고 과거와 달리 탐사 보도를 한다고 해서 아주 많은 어떤 독자들의 반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탐사 보도에 대한 고민들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전문 분야만 하는 기자 언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에도. 근데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 언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고충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들 답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공영방송, 공공방송이라면 지역적인 데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원이 흘러넘쳐서 탐사보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역 뉴스를 더 크게 살 수도 있고 하지 않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유튜버들이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건 있으면 좋지만 힘이 오래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연이어서 연결할 수 있는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기자별로 전문 영역을 찾아서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점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틈, 거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지은님과 김지범님께서 지역 언론 기자님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고 하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최석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원에 사는 이재은입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좀 어떤 곳인지 네. 한번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출발! 네. 여기가 이제 편집부 편집부는 뭐 하는 곳인가요? 기사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목을 뽑는다든지 기사 배치라든지 신문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죠. 네. 네. 평일 이 시간이면 한창 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일반 직장인 분들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네, 주 일하시잖아요. 5일 근무하잖아요. 네.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해서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요. 맞습니다. 네. 토요일 날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일해야죠. 그럼 달려가십니까? 그게 또 저희의 일이다 보니까. 네. 기자님 여기는 네. 어디예요? 네, 여기는 마산 어시장이고요. 예전에 그 청과시장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일터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꽤 계신데 힘겹게 좀 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하고 좀 기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불이 난 현장이었고요. 많이 탔어요. 한 4-5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8개로 나오는데. 네. 28개 점포에 불이 붙었습니까? 저 뒤거든. 아이쿠. 이런 현장에 오셨으면 어떤 네. 취재를 제일 먼저 하시고 또 주로 어떻게 뭐 인터뷰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몇 시에 발생했고 뭐 인명피해가 있는지 총괄적인 그 사건 개요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저희가 가는 건가요? 여기 타서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신 분 중에서 새로 공간을 얻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경남 도민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나가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방금처럼 이렇게 현장 취재 왔는데 거절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나요?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황처럼 연락을 일단 드리고 오긴 했었는데 네. 또 당사자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절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정 안 된다고 하면 좀 어쩔 수 없이 뭐 이야기를 못 다른 듣는 분으로 상황도 있고. 배치를 하시나요? 네네, 다른 또 상인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자주 있나 봐요. 네, 많죠. 너무 익숙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여기 화재 난 뒤로 이제 그 영업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잠깐이지만 현장 한번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좀 네. 어떠셨습니까? 직업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고 특히나 지역 신문 기자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취재해 주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과 시민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MBC 경남의 보도국 소속 이선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소속 4학년 김지범이라고 합니다. 경찰서로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건팀 기자가 가장 많이 오는 경찰서여가지고요. 여기를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실 신문이 따로 있어요. 밤새 저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단독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형사과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정신없이 시작하는 기자님의 하루입니다. 별일 없다고 하시네요. 별일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여기가 제가 주로 있는 기자실. 기자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이 노트북과 핸드폰은 계속 온 상태여야 되고요. 언제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겠어요. 전화 안 받으면 혼나요. 이것도 샀거든요. 워치도요? 네. 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100% 일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저 MBC 경남 이선영 기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MBC 경남 이선영 기자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메일로 주시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회사원 같은 느낌이셨는데 저렇게 마이크 들고 현장에 나오시니까 기자님 같으시네요.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해보실래요? 저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이 아닌 체지방을 먼저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배꼽위로 잡혀서요? 네.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이 아닌 체지방을 먼저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MBC 뉴스 김지범입니다. 뭐 잘하는데요?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어렵는데요? 이제 KBS도 왔고. 기자회견 여신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잖아요.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고발인은 김진호청 경남지역본부 네네. 확실히 아까 멘트 치실 때랑 차 안에 있으실 때랑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제일 힘드실 때가 언제세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팩트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지금 범죄자 취급하냐 해서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어려웠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셨어요. 드디어 방송국으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 자리고요. 뭐가 많은데. 기자님, 그러면 아까 스탠딩도 하고 기자회견도 다녀왔잖아요. 네. 이렇게 취재를 하면 네. 기사 작성이 끝인가요? 아니요. 수정을 거친 다음에 데스킹이라고 하거든요. 데스킹 작업? 네. 국부장님 데스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수정 최종안을 가지고 대장.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맞아요. 이선영 기자. 네. 잠깐 출구 전에 잠깐 이쪽으로. 스탠드업은 그렇게 마지막 문장으로. 네, 마지막으로 했어요. 시작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녹음하는 곳이에요. 회계 책임자였던 강희경 씨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다시 들어보고.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고 되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다 합치면 32억 원 정도 되거든요. 또 해석해야겠다. 21년 21년. 도난 신고를 한 용감 모두 이선영 기자가 이제 가면서 현장에서 취재했다는 거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도 같이 일하는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기자라는 게 요 기사문 한 장, 몇 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한 직업이다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시민분과 함께 다녀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위해서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민과 언론의 틈 만나면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지역의 기자님들 하루를 따라다녀 보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이렇게 따라다니시니까 어떠셨어요? 전 1일 기자가 된